직위원 판사가 심경 변화라도 생긴 걸까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 박지원 의원을 무죄 선고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서해 공무원 사건은 윤석열이 고발 사주를 하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을 무죄 선고했다. 윤석열과 한동훈을 수사하고 처벌할 명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윤석열이 믿고 있는 직위원 판사가 했다는 건 뭔가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물론 직위원 판사도 워낙 비상식적이긴 합니다만 이 흐름 변화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특히나 추가 수사와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한동훈은 지금 여기저기 나와서 언론 플레이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고 직후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규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 공작을 심판했다는 표현까지 썼고 윤석열은 파면당해 감옥에 갔고 박지원은 무죄라고도 말했습니다. 문장 자체가 거칠고 직설적이지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이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쓰는지 그 맥락을 놓치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유무죄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국가기관이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의심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그 의심이 어디까지 사실로 굳어지고 있는지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판결을 선고한 재판장이 직위현 부장판사라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직위현 부장판사를 두고 편파재판 문제와 융업소 접대 의혹까지 제기해왔고 직위현 부장판사는 지금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따라붙어 왔습니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으면 대중의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직위현 부장판사가 앞으로도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을 짜겠지 결국은 고비마다 면죄부를 주겠지 이런 불신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그 인식이 가장 민감하게 흔들리는 지점이 바로 이번 무죄 선고입니다. 그 직위현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동안 굳어졌던 도식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무죄의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난 사건이라면 그저 기소가 과했거나 수사가 미흡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윤석열의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의 기소라는 흐름으로 읽는 시각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시각은 정치가 안보를 이용했고 국가기관이 그 기획에 동원됐다는 방향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감찰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이 사건의 구조를 그런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말까지 나오면 무죄 판결은 단순한 법정 판단을 넘어서 기획기소라는 의혹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효과를 냅니다. 죄가 없다는 결론이 확정될수록 누가 왜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끌고 갔느냐는 질문이 앞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 질문 끝에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서게 되는 구조입니다. 표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더라도 결론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죄가 누적되면 수사의 동기와 기소의 설계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장이라면 두 번째 파장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내란 이후의 시간을 지나고 있고 정리가 아니라 청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 수사기간을 마치고 권력 독점 의도를 가지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는 대목이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측이 재판 과정에서 경고성 계엄 같은 말로 수위를 낮추고 극우가 그 논리를 재활용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충동이 아니라 기획이라고 못 박았다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민들이 막아냈기 때문에 짧게 끝난 것뿐이지 애초에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시도였다는 결론은 사법부가 이 사건을 어떤 속도와 어떤 태도로 다뤄야 하는지 기준을 세워버립니다. 그런데도 불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검은 김건희가 계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최세한 변호사는 수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외환제 부분도 의미가 크다고 했고 구속 취소 즉시 항구 포기 석방 지휘 같은 비상식적인 결정들이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역시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계엄이 터진 날 반법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는 아주 날카롭습니다. 사법부가 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듯한 태도, 주요 인물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지는 흐름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국민은 단순한 판결을 넘어 사법부의 의지를 묻게 됩니다. 조이대가 내란 당시 아무 입장도 내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도 같은 맥락입니다. 입장 표명 자체가 법률 판단은 아니지만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에 대한 기억은 국민에게 깊게 남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규현 부장판사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죄 선고는 사법부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는 단순한 공포를 흔드는 사건이 됩니다. 지규현 부장판사가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그 내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가 만들어내는 정치적 파장은 분명합니다.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이 짜여 있다는 관측을 강화시키는 대신 적어도 일부 사건에서는 그 관측과 다른 결론이 실제로 나왔다는 사실이 남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윤석열이 지규현을 믿고 있다는 해석의 효용은 떨어집니다. 믿음이 깨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남는 건 문서와 절차 그리고 판결문입니다. 그 지점으로 여론이 이동하는 순간 사법부는 구호가 아니라 기록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조이대 체제가 가장 불편해할 장면, 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어려운 점은 여러 재판부의 시간표가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입니다. 백대현 판사 이진관 판사가 선고 일정을 먼저 잡으면서 전체 흐름이 조이대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정렬되기 어려워졌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건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이 사법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국민이 판결의 내용만이 아니라 선고의 순서와 절차의 선택까지 의심하게 됐다는 뜻이니까요. 법원이 정상적인 신뢰를 누리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합니다. 이건 사법부가 자초한 불신의 후과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 속에서 나온 예상 밖의 무죄는 역설적으로 더 큰 파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럼 내란 재판에서도 예상 밖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혹시 내부 균열이 시작된 건가? 아니면 계산이 바뀐 건가? 이런 질문이 퍼지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통제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법원을 지배한다는 공포가 약해지는 순간 여론은 다시 전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논점은 선명해집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무죄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인의 복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초동 악연을 청산하고 싶다고 한 말은 감정의 토로처럼 보이지만 실은 정치검찰과 정치감사가 만들어낸 장기전에 대한 피로의 표현입니다. 이 피로가 쌓여 검찰개혁이라는 결론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도 이어집니다. 무죄가 나왔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죄가 없는데도 기소가 가능했다면 누가 그 기획을 했는지 봐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이 끼어들어갔다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방식의 정적 제거는 다른 사건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시 반복됩니다. 이 반복을 막는 게 개혁의 이유입니다. 여기서 사법부의 역할은 더 무겁습니다. 내란 특검이 180일을 채우며 기획의 윤곽을 제시했고 외환죄까지 증거를 확보해 기소했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수사가 단순히 몇 명 잡아넣는 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엄 해제를 방해한 시도 체포과정 방해, 2차 내란 가능성 이런 흐름까지 파고드는 수사는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은 예규나 구호로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판결의 일관성과 절차의 투명성으로만 신뢰를 얻습니다. 지규현 부장판사의 무죄 선고가 어떤 계산의 산물인지, 어떤 변화의 신호인지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정 대신 확인을 하면 됩니다. 앞으로의 결정들이 어떤 방향으로 쌓이는지 그 축적을 국민이 끝까지 지켜보면 됩니다. 그 감시가 사법부를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필요한 건 누군가를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지 않아도 굴러가게 만드는 제도와 기록의 힘입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 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